제가 서울에서 아는 원희룡 그 도지사님은 굉장히 젊은 피, 한때 참 열심히 문화도 살리고 이런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 제주도지사, 이름은 없이 도지사라고만 하고 문화재청장으로 막아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땅굴을 볼 수도 없고. 그거는 그 도지사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원희룡 도지사님 때 그 붙인 게 아니고 그 전에 우근민 도지사 있을 때 붙인 거고요. 우근민 씨. 예, 그래서 원희룡 도지사님은 담당 그 문화정책과에 그 협의해서 빨리 개방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그렇죠, 그러실 분이에요. 담당 그 계장이라든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뭐 전혀 그 부분에 지금 뭐 관심을 안 갖고 문을 닫아서 요번에 재선충 할 때만 해도 그거 무너지니까 와서 이거 보호해야 된다 했지만은 뭐 뭔 소리 하고 있어, 뭐 국가의 땅인데 니네가 뭔데 해서 그냥 내버렸는데 결국에는 대형 크레인들이 올라가서 다니다 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방치하는 건데. 아니 국가 거니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요? 그 개인이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발전시킬 수 없다 하는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아니 개인에게 표창을 줘야죠. 이렇게까지 알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봐도 정말 울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에 한마디 덧붙인다. 왜 이렇게 지자체들이 왜 이렇게 요즘 공무원들이 최고인 시대가 돼버렸나요? 도지사님이 문을 열도록 적극 검토해봐라 그러면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뭐 어떻든 생각이 지사님이 지시한 데 대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네. 그 자기 생각대로 계획서 하나 올리면 민간인은 100% 올려도 인정 안 되고, 예를 들면 본인들은 담당자라서 올리면 다 먹혀들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갑의 원리로 행동하고 있다. 그겁니다. 우리 관장님은 네, 관장님이 이렇게 온건하게 말씀하시지만 네. 저는 땅굴 안보를 하면서 김관진이가 이게 간첩이다 보니 한민구가 거기에 지령을 따르는 종북이다 보니 문화재청도 그러한 고리를 갖고 있어서 여기 제주도에 있는 문화정책과에 있는 과장 또는 계장, 그 밑에 있는 담당관들도 어떤 이 먹이 사슬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겁니다. 그거는 열지 말아라. 응? 이렇게 해서 그 위에서 뒷손들, 윗배들이 이걸 또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도지사 말 듣는 것보다 안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먹이 사슬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참 안타깝습니다.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고요. 이게 하여튼 땅굴에 대해서는 알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령이 김정은으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저도 그런 파악이 드는 게 완전 땅굴 오늘 그 덮은 쪽 말고요. 좀 허술한 쪽 말고 잘 돼 있는 쪽을 보고 싶었지만 시민들도 한 대여섯 명 보려고 그러다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다는 건 자물쇠로 막아놨더라고요. 글쎄, 저는 방법은 담당 직원들한테 검토해라는 이제는 아닌 것이고, 그 위정자들께서 직접 현장 방문해서 이거 필요성이 있다, 또 아니면 그게 맞구나 하는 걸 판단해서 제대로 좀 이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거 점점 낙후돼서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간단하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그렇게 그냥 땅으로 팔고 일궈내고신 건데. 제가 우리 국무총리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땅굴 안보가 이제 상당히 위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굴 안보에 대해서 황교안 국무총리님께서 제주 방문하실 때 여기 한번 와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둘러보시고 일제 때 이 정도 팠으면 휴전선 4km 이남으로 북계군이 못 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간첩이 아니면 이 말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기 국민들께 보이고 이제 땅굴에 대비하자, 이러한 정책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가는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한 말씀만 더 관장님 해주세요. 아이고,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기회가 되면 제주도에 꼭 한번 오셔서
이 현장 보고 그 일제의 만행 정말 한번 그 만천하에 알리도록 이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이 메서 어떤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관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하루밖에 안 됩니다. 이 하루밖에 안 되는 이곳에서 저는 우리 저분이 일궈놓은 그 현장에서 눈물이 갑자기 제가 나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 2, 3, 4편을 찍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개인이 자기 아버지가, 저도 지금 우리 엄마가 아프고 우리 아버지가 치매라서 더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지만 그 개인의 지금 정말 개인이 그 땅굴을 파서 이 현장을 파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문화재청인가? 바로 이 옆에 5분 거리에 사는 그런 국가에 이걸 팔았다고 하는데 그 문화재청장님 진짜 눈물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땅굴 속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든지 막아야 됩니까? 뭐든지 아니라고 합니까? 왜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한두 명만. 하여튼 그 시절 아버지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듣지 못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만들었다지 않습니까? 땅굴이 있는 곳이라면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을 내달려 숨겨진 땅굴의 입구를 찾아다니는 것이 벌써 14년째. 이 깊은 땅굴 곳곳에는 아버지가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전 재산을 바쳐 사들인 12,000평 땅굴터. 아버지 가마오는 현장에서 저희 아버지가 노역을 한 현장이고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의 홍수전 작전을 위한 전진기지로 제조업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때 땅굴이 오른만 이겨 13개. 남자는 아버지가 탔던 땅굴 속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모아왔습니다. 남자는 그저 고물인 물건도 남자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2004년에) 지었다는 이 평화박물관, 평화영상관,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머리 좋아서 만들었고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박물관. 아버지가 2년 반을 땅굴 속에서 빛 하나 볼 수 없어서 왔대잖아요. 그 장소를 자식이 구입을 해서 만드는 거. 돈이 없고 유지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아름답고 TV에 나와 있는 장소만 가다 보니까 이런 암울한 장소에 땅굴 없다라고 덮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땅굴이 있다라고 땅굴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어서 애국자라고 하는 어느 분한테 나머지 팔고 또 반은 문화재청에 팔 수밖에 없고 이제는 주인이 바뀌는 이 안타까운 현상에 그래도 좀 새마을기도 보이고 태극기도 보이지 않습니까? 참 많이 눈물이 납니다. 무궁화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에게 힘없는 코스모스,
겨울이 되면 시들어버려야 되는 그 코스모스 같은 운명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자라나지도 못하고 너무 슬픈 이 현실에 우리가 이 관장님과 또 이 땅굴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은 참 슬픈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땅굴을 보고 혼자 열받고, 저렇게 모르고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요, 대통령님, 황교안 국무총리님 들리세요? 제발 이곳 현장에 한 번이라도 와주시고 전국에 땅굴 직무근이 있다는 곳에 한 번이라도 가보시고요. 있다라고 하는 사람 정신병자 취급하지 말고요. 그들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좀 들어봐 주시는 없습니까? 아니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100번 말해도 소용이 안 되는 저희 대한민국 사람인 거 저 압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말을 100% 믿고 땅굴 없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땅굴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한 번쯤 만나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땅굴을 교묘히 덮는 단체 말고요. 있다라고 그래놓고 덮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저도 1년을 해보니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맨 처음 한성주 장군님 시작할 때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아닙니다 하고 자기들 단체들 다 만들어 놓고요. 자기들을 이렇게 후원 받고 자기들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한 사람 죽이기 작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외롭게 이 제주에서 싸우고 계시는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얼마나 혼자 이 14년의 인생, 10몇 년을 동굴 속에 살았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 개인 이 박물관이 이제는 나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부셔지고 저렇게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정부권이니까 이제 네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공무원이 목에 힘만 주면 다 될까요? 네? 애국이라는 게 뭡니까? 부패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필리핀도 부패하는 그 정권, 그 정치가들 때문에 망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관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한을 끌어들이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시대 분들의 고통을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박물관을 만든 이영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아버지께 다 해드리지 못한 후회스러운 이야기를 1분 정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께 잘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더 관심 가져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2분 정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전쟁의 비참함을 보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 약 2분 동안만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분 동안만 집중해 주실 거죠? 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 영상 촬영하고 나서 9일 만에 2010년 8월 달 90세로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집에 가보면 늘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돌아가고 안 계신 지금은 그 작은 방이 굉장히 넓고 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것은 살아계셨을 때 들려주는 이야기를 좀 더 관심 있게 더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좀 실천했더라면 아버지는 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 계셨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성장한 후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제가 이 앞에서 보니까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다는 거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에 잘 따르고 있다는 거 또한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제주도 여러분 내려온 후에 부모님 생각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10번을 했다면 부모님들은 우리 생각을 100번도 더 해주셨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어떤 일들을 하면서 우리들을 뒷바라지 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각계각층에서 하는 일이 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은 활기차게 활동합니다. 어디서 그 힘이 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오신 포항제철 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착하게 성장해가는 모습 지켜보면서 부모님들은 활기차게 활동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제주도 여행 마치고 올라가게 되면 지금까지 잘했던 것에 한 가지를 더, 내가 뭐를 실천하면 부모님들이 활기차게 더 활동할 것인가, 힘들어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꼭 한 가지 실천할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해서 올라가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이제 세 번째는 전쟁의 비참함을 생각하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함께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 잠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의 영상은 태평양 전쟁에 관한 영상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죽은 시체더미들 보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강제로 징용해서 땅굴을 파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겪었던 전쟁의 아픔, 나라 잃었을 때의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태평양 전쟁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6.25 전쟁이요. 예, 6.25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 예,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던 그 6.25 전쟁, 휴전은 언제 된지 아십니까? 예, 훌륭합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된 그 6.25 전쟁에도 결과는 시체더미 뿐이었습니다. 이게 전쟁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고 평화를 길러가는 그런 큰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오신 포항제철 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길러간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부모님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을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포항제철 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잘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 소질이 무엇이고 내 적성이 맞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 시점이 지금입니다. 그걸 찾아내려면 많은 책도 읽고 여러분 선생님들 시키는 공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집에서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 소질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게 곧 평화를 길러가는, 내가 제일 앞장서가는 그러한 부분이 돼야 평화가 유지된다, 전쟁이 방지된다 하는 거 아시고 여러분 열심히 하실 수 있죠? 네. 역시 김정은이가 중학교 2학년 무서워서 못 내려온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포항제철 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무서운 게 아니고 순한 양이네. 그런데 순난 양이 성질나면 그냥 높은 담도 어떻게 뛰는 줄 아십니까? 가까이서 못 넘어가면 딱 뒤로 후퇴했다가 탁 뛰면서 탁 넘어갑니다. 그게 곧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장서는 그런 포항제철 중학교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라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받았는가 하는 것은 땅굴 안에 들어가 보셔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동되세요. 그러시는데 도전하세요. 그러시고요.
저 안에서 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도 참 잘 듣고요. 영상에 눈물도 흘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만 두 분이 좀 부탁드려 주신다면 어느 분부터 먼저? 제가 먼저 하고 네, 이제 네. 관장님께 마지막 네. 멘트를 넘기겠습니다. 이게 1943년 막바지가 됐을 때 이제 2년 반 동안 우리 이영근 관장님 아버님께서 강제 노역으로 요 가마오름에 이 굴을 팠지 않습니까? 땅굴을 파고 그다음에 이제 해방을 맞이하시고 이제 90세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참 슬픈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젊은이들은 여기 와서 다 땅굴을 팠어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땅굴이 2km가 됩니다. 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 안에 지그재그로 막 해갖고 2km를 파놓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도 북계군이 이제 5층, 6층, 7층까지 이 요새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여러 군데 발견해서 이제 땅굴 안보 징비록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땅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일제 때 이 땅굴이 이렇게 정교하게 됐구나. 그러면 지금 북해군 땅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됐구나. 이걸 이제 알아봐 주셔서 땅굴에 대비하라 통수명령 내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국민들이 또 학생들이 순한 양처럼 된다 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싫든 좋든 지나간 과정입니다. 지나간 과정을 잘 보면서 현재의 위치를 잘 볼 수 있고 또 미래를 가늠해 갈 수 있는 게 바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바로 알리는, 진실되게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저도 역시도 이 현장에 저희 아버지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세대 분들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런 현장 역시 교과서에 하나도 올라가지 않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역사도 제대로 올려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다시는 그런 질곡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인들이 해야 될 그러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박물관을 가다 보니까요. 저는 그동안에 위안부만 생각했는데요. 녹그릇을 많이 수거에다가 그게 전쟁으로 썼더라고요. 그런 거는 지금 옛날에 듣기만 했는데 실제 그걸 보니까 야, 이렇게 전쟁 준비를 너무 했구나. 그런 것도 역사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것도 이제 제대로 안 나와 있죠. 왜냐하면 그 일제 자료에는 전부 사진까지, 금비녀까지, 놋그릇까지, 뭐 자물쇠, 뭐 금반지까지 다 이렇게 뺏어간 수집한 거죠. 그런 수집.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가져왔다라고 하지만은 그는 억압적인 그런 거. 그때 분위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만 될 수 있는 그런 강제적인 그런 거 강압 때문에 그게 다 모아져서 이제 그 가져갔다는 사실. 그것만이 아니고 당시에 여기 그 곡식 공출, 굴량미 공출이라든지 모든 것 공출. 또 이제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를 공출했어요. 이 부대에서 이제 그 식용으로 사용하려고. 아, 소를 마을별로 이제 공출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런 걸 공출을 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이제 그 배우는 학생들이 당시의 과거를 속속들이 좀 알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게 그 우리 현재 여기에 활동하고 있는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이 놀라운 현장에 우리 한 인간의 어떤 이영근 우리 관장님께서 수고한 이 현장, 자유와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 정말 저는 오늘 이 박물관에서 배운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자유, 그리고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이 평화, 이것은 결코 공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멀리 태극기는 휘날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휘날리는 태극기. 우리 대한민국 조국은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 나가면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로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반겨줍니다. 왜냐고요?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여행할 때 즐거운 행복만 바라는 그런 게 아니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그런 나라 코리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비정상인 나라가 정상이 되겠노라 하는 황교안 국무총리님께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이 되지 않게 지켜주신 지금처럼 우리 국민들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여주셔서 자유민주주의, 종북 간첩들이 없는 마지막 분단국가가 이제는 아픈 이산가족들의 슬픔이 아니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조국이 통일될 수 있는, 민주주의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평화박물관, 제주도 전쟁 역사 평화박물관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뤄보았고 거기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땅굴의 현장도 보았습니다. 문화재청 또 도지사님 이곳에 와서 저게 자물쇠가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땅굴 속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든지 막아야 됩니까? 뭐든지 아니라고 합니까? 왜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 한두 명만. 하여튼 아주 같은 그 어린 마음에서 그 시절 아버지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듣지 못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만들었다지 않습니까? 땅굴이 있는 곳이라면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을 매달려 숨겨진 땅굴의 입구를 찾아가는 것이 벌써 14년째. 이 깊은 땅굴 곳곳에는 아버지가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전 재산을 바쳐 사들인 12,000평 땅굴터. 아버지 가마오는 현장에서 저희 아버지가 노역을 한 현장이고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의 본토전 작전을 위한 전진기지로 제조업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때 땅굴이 오른만 이겨 13개. 남자는 아버지가 탔던 땅굴 속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모아왔습니다. 남자는 그저 고물인 물건도 남자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2004년에) 지었다는 이 평화박물관, 평화영상관,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머리 좋아서 만들었고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박물관. 아버지가 2년 반을 땅굴 속에서 빛 하나 볼 수 없어서 왔대잖아요. 그 장소를 자식이 구입을 해서 만드는 거, 돈이 없고 유지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아름답고 TV에 나와 있는 장소만 가다 보니까 이런 암울한 장소에 땅굴 없다라고 덮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땅굴이
있다라고 땅굴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관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한을 끌어들이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시대 분들의 고통을 알려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박물관을 만든 이영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아버지께 다 해드리지 못한 후회스러운 이야기를 1분 정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께 잘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더 관심 가져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2분 정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전쟁의 비참함을 보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 약 2분 동안만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분 동안만 집중해 주실 거죠? 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 영상 촬영하고 나서 9일 만에 2010년 8월 달 90세로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집에 가보면 늘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돌아가고 안 계신 지금은 그 작은 방이 굉장히 넓고 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것은 살아계셨을 때 들려주는 이야기를 좀 더 관심 있게 더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좀 실천했더라면 아버지는 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 계셨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성장한 후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제가 이 앞에서 보니까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다는 거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에 잘 따르고 있다는 거 또한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제주도 여러분 내려온 후에 부모님 생각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10번을 했다면 부모님들은 우리 생각을 100번도 더 해주셨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어떤 일들을 하면서 우리들을 뒷바라지 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각계각층에서 하는 일이 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은 활기차게 활동합니다. 어디서 그 힘이 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제가 서울에서 아는 원희룡 그 도지사님은 굉장히 젊은 피, 한때 참 열심히 문화도 살리고 이런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 제주도지사, 이름은 없이 도지사라고만 하고 문화재청장으로 막아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땅굴을 볼 수도 없고. 그거는 그 도지사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원희룡 도지사님 때 그 붙인 게 아니고 네네. 그 전에 우근민 도지사 있을 때 붙인 거고요. 우근민 씨. 예, 그래서 원희룡 도지사님은 담당 그 문화정책과에 네. 그 협의해서 빨리 개방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그렇죠. 그러실 분이에요. 담당 그 계장이라든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전혀 그 부분에 지금 관심을 안 갖고 문을 닫아서 요번에 재선충 할 때만 해도 그거 무너지니까 와서 이거 보호해야 된다 했지만은 뭔 소리 하고 있어. 국가의 땅인데 니네가 뭔데 해서 그냥 내버렸는데 결국에는 대형 크레인들이 올라가서 다니다 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방치하는 건데 아니 국가 거니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요? 그 개인이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발전시킬 수 없다 하는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아니 개인에게 표창을 줘야죠. 이렇게까지 알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봐도 정말 울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이렇게 지자체들이 왜 이렇게 요즘 공무원들이 최고인 시대가 돼버렸나요? 도지사님이 문을 열도록 적극 검토해봐라 그러면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든 생각이
지사님이 지시한 데 대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네. 그 자기 생각대로 계획서 하나 올리면 민간인은 100% 올려도 인정 안 되고, 예를 들면 본인들은 담당자라서 올리면 다 먹혀들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갑의 원리로 행동하고 있다. 그겁니다. 우리 관장님은 네, 그런 것 관장님이 이렇게 온건하게 말씀하시지만 네. 저는 땅굴 안보를 하면서 김관진이가 이게 간첩이다 보니 한민구가 거기에 지령을 따르는 종북이다 보니 문화재청도 그러한 고리를 갖고 있어서 여기 제주도에 있는 문화정책과에 있는 과장 또는 계장, 그 밑에 있는 담당관들도 어떤 이 먹이 사슬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겁니다. 그거는 열지 말아라. 응? 이렇게 해서 그 위에서 뒷손들, 윗배들이 이걸 또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도지사 말 듣는 것보다 안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먹이 사슬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참 비정상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고요. 이게 하여튼 땅굴에 대해서는 알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령이 김정은으로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어서 애국자라고 하는 어느 분한테 나머지 팔고 또 반은 문화재청에 팔 수밖에 없고, 이제는 주인이 바뀌는 이 안타까운 현상에 그래도 좀 새마을기도 보이고 태극기도 보이지 않습니까? 참 많이 눈물이 납니다. 무궁화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에게 힘없는 코스모스, 겨울이 되면 시들어버려야 되는 그 코스모스 같은 운명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자라나지도 못하고 너무 슬픈 이 현실에 우리가 이 관장님과 또 이 땅굴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은 참 슬픈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땅굴을 보고 혼자 열받고, 저렇게 모르고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요. 대통령님, 황교안 국무총리님 들리세요? 제발 이곳 현장에 한 번이라도 와주시고 전국에 땅굴 직무근이 있다는 곳에 한 번이라도 가보시고요. 있다라고 하는 사람 정신병자 취급하지 말고요. 그들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좀 들어봐 주시는 없습니까? 아니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100번 말해도 소용이 안 되는 저희 대한민국 사람인 거 저 압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말을 100% 믿고 땅굴 없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땅굴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한 번쯤 만나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땅굴을 교묘히 덮는 단체 말고요. 있다라고 그래놓고 덮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저도 1년을 해보니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맨 처음 한성주 장군님 시작할 때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아닙니다 하고 자기들 단체들 다 만들어 놓고요. 자기들을 이렇게 후원 받고 자기들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한 사람 죽이기 작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외롭게 이 제주에서 싸우고 계시는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얼마나 혼자 이 14년의 인생, 10몇 년을 동굴 속에 살았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 개인 이 박물관이 이제는 나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부셔지고 저렇게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정부권이니까 이제 네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공무원이 목에 힘만 주면 다 될까요? 네? 애국이라는 게 뭡니까? 부패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필리핀도 부패하는 그 정권, 그 정치가들 때문에 망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내와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저도 그런 파악이 드는 게 완전 땅굴, 오늘 그 덮은 쪽 말고요. 좀 허술한 쪽 말고 잘 돼 있는 쪽을 보고 싶었지만 시민들도 한 대여섯 명 보려고 그래다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다는 건 자물쇠로 막아놨더라고요. 글쎄, 저는 방법은 담당 직원들한테 검토해라는 이제는 아닌 것이고, 그 위정자들께서 직접 현장 방문해서 이거 필요성이 있다,
또 아니면 그게 맞구나 하는 걸 판단해서 제대로 좀 이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거 점점 낙후돼서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간단하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그렇게 그냥 땅으로 팔고 일궈내고 신 건데. 제가 우리 국무총리님, 네. 국무총리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땅굴 안보가 이제 상당히 위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굴 안보에 대해서 황교안 국무총리님께서 제주 방문하실 때 여기 한번 와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둘러보시고, 네. 아, 일제 때 이 정도 팠으면 휴전선 4km 이남으로 북계군이 못 판다라고 하는 것은 아, 이건 간첩이 아니면 이 말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기 국민들께 보이고 이제 땅굴에 대비하자, 이러한 정책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가는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말 그 너무 안타까운데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한 말씀만 더 관장님 해주세요. 아이고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기회가 되면 제주도에 꼭 한번 오셔서 이 현장 보고 그 일제의 만행 정말 한번 그 만천하에 알리도록 이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임에서 어떤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관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하루밖에 안 됩니다. 이 하루밖에 안 되는 이곳에서 저는 우리 저분이 일궈놓은 그 현장에서 눈물이 갑자기 제가 나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 2, 3, 4편을 찍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개인이 자기 아버지가, 저도 지금 우리 엄마가 아프고 우리 아버지가 치매라서 더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지만 그 개인의 지금 정말 개인이 그 땅굴을 파서 이 현장을 파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그 저기 문화재청인가 바로 이 옆에 5분 거리에 사는 그런 뭐 국가에 이걸 팔았다고 하는데 그 문화재청장님 진짜 눈물 납니다. 생각